세상에서 토익 문법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가정법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가정할 때 쓰는 법,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말은 상상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상상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상은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지 않은가요? 자유롭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상상하는 것도 자유고, 현재의 일을 상상하는 것도 자유고,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상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죠.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안 일어납니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쓰면 안 일어나요가 전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법은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 시제를 제외한 미래, 과거, 과거 완료를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I have a pen. 제가 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은 제가 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펜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펜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쓰면 100% 일어나는 사실이 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죠. 아까 상상은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면 100%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법을 쓸 때는 현재 시제를 제외한 미래, 과거,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이걸 우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가정법은 어떤 상황에서 써먹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가정법에 대한 기초는 충분히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미래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경우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가정법 미래를 쓰면 안 일어나요.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를 사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어때요? 물론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0.00001%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가정법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에서는 가정법 미래를 주로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호텔 체크인 할 때 리셉셔니스트가, 그러니까 프론트데스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께서 우리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법 미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왜요? 불편함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안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면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로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우리가 보통 가정법 하면 만약 뭐뭐라면이 떠오르죠. 그러면 if가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if를 딱 쓰면 if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접, 주, 동, 컴마, 주, 동, 이런 형태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if가 접속사니까 접, 주, 동, 컴마, 주, 동 형태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에서는 조금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주어 다음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더라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컴마,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토익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생략한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어를 생략하면 동사가 원형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법 미래의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이 표현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자, 문제가 있으시면 please 명령문 앞에 잘 쓰는 표현이죠. Call the front des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법 미래 형태를 썼을 때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프론트 데스크로 연락 주세요.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표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가정법은 상상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현재 시제를 쓰는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제외한 미래, 과거,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어를 일단 나로 잡을게요. 물론 이제 주어는 그때그때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주어를 나로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요거가 핵심이겠죠. 지금이라는 표현을 꼭 붙여서 처음에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다면 또는 뭐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가정법이 일단 해석이 잘 될 거예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5만 원짜리가 없다. 거기다 뭐뭐 라면을 붙이면 5만 원짜리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정하는 걸 또는 상상하는 걸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접주동, 주동 형태를 띠고 있는데 if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이때 동사의 과거형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비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 비동사의 과거 형태는 가정법에서는 주어의 단복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워만 쓰셔야 돼요. was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was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가 he, she 이런 게 들어가도 was를 쓰시면 안 되고 were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법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접주동 컴마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주어 쓰고 여기다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잘 기억을 해두세요. 조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는데요.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과거면 나머지도 과거다. 그래서 would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 다른 조동사들도 있긴 한데요. could, should, might.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동사들이 전체가 다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would만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w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뭘 쓰면 되죠? 그렇죠.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볼까요? If I had a pen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have의 과거 형태 had를 쓰시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펜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I could use it.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